오늘도 뜨거운 이슈 시원하게 풀어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의 1호 혁신위원 천사람 변호사, 슬라생 우리 웅디 이현웅 YTN 라디오 아나운서 두 분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혁신위원 1호 뭐 이게 좀 기분 안 좋으신 것 같아요. 근데 사실 1호 좋아요. 근데 이게 약간 괜찮아요? 선착순 느낌이긴 한데 약간 1호라고 해주시니까 뭐 좋습니다. 2호보다 예. 좋죠. 예. 1호인데 혁신이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열심히 하고 있고요. 지난주 월요일에도 그 이준석 대표의 입사 동기, 입당 동기라고 해야 되죠. 네. 손수조 전 위원장, 손수위원장. 예, 같이 또 저희 회의도 하고 그랬고 장례 오늘도 지도사 한다고 합니다. 들었는데요. 예, 맞습니다. 예. 야. 이준석 대표 지금 또 강원도 춘천에서 보이던데요. 예, 어제 또 만났더라고요. 네, 예. 알겠습니다. 거의 그 얘기도 전국을 돌고 있어요. 그 얘기 좀 해보고요. 예. 자, 먼저 우리 본격적 얘기 전에 저는 이 소식을 한번 너무 놀랍습니다. 우리가 스마일 점퍼라고 얘기를 합니다. 웃으면서 뛰는 자, 이렇게 한국말로. 자, 우상혁 선수가 지금 선수권 대회에서 은메달 땄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거 한번 전해주십시오. 네, 말씀해주신 대로 우상혁 선수 높이뛰기 선수죠. 네. 다들 잘 아실 텐데 세계 선수권에서 은메달을 땄고요. 한국 육상 최초입니다. 이 예. 세계 선수권에서는요. 금메달은 바심 역시나 선수가 땄는데 네. 우상혁 선수 뭐 아쉬워하는 기색은 조금은 있었지만 예. 그래도 웃으면서 역시나 항상 웃습니다. 웃으면서 예. 다음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예. 다음 목표 파리에서 금메달을 따겠다. 딱 밝힌 상황입니다. 자, 지금 2m 35거든요. 1등은 2m 37이고 하여튼 대단해요. 육상에서 우리가 뭐 메달 딴다는 걸 사실 상상을 해본 적이 없는데 사실은 뭐 한국인은 물론이고 아시아인이 이런 이제 육상 종목, 특히 전통적인 육상 종목에서 메달권을 노려볼 수 있을까라고 사실 상상도 못했던 못하죠. 적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상혁 선수 방금 말씀하셨지만 1위를 했던 바심 선수와 2cm 차이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까 뭐 말씀하셨듯이 파리에서는 충분히 금메달도 노려볼 수 있는 성적이다. 이게 이제 달리기, 음. 높이뛰기, 넓이뛰기도 있나? 그래서 아주 넓이뛰기죠. 기본적인 육상 운동이고 높이뛰기 같은 경우는 아마 우상 선수 제가 알기로는 키가 한 188 정도, 180대 정도 되고 알고 있는데 작은 편이라 하더라고요. 높이뛰기 선수치고는. 왜냐하면 높이 뛰려면 뭐 2m, 3m 다 좋잖아요. 3m 보통 이제 190 다 이상인데 그렇죠. 이제 188cm로 평균적으로는 좀 작은 키고 네. 상대적으로 작은 키고 예전에 박태환 선수가 그 상대적으로 작은 키에도 좋은 성적을 냈던 것처럼 그렇죠. 자유형에서. 우상혁 선수도 그런 기록을 계속 쓰고 있습니다. 네. 보통 높이뛰기 선수가 자신의 신체보다 한 50cm 더 높게 뛰는 게 어렵다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우상혁 선수가 본인 키 188에 50을 더해서 2m 38을 목표로 해서 보통 두고 있고요. 예. 본인 이제 SNS 아이디도 예. U238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2, 3, 8을 하게 되면 금메달이네요. 그러네요. 예. 알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이야기 이제 이어가죠. 정치권 또 안 좋지는 않지만 정치권 소식 또 한번 전해주십시오. 뭐 좋은 소식이 잘 없어요. 없을 것 예. 같아서. 우상혁 네. 선수 덕분에 좀 웃었는데 네. 바로 뭐 웃지 못할 소식들 많이 준비가 돼 있습니다. 첫 번째 소식은 흔들리는 권성동 체제 돌파구는이라는 예. 제목인데 예. 이준석 대표 징계 이후 들어선 권성동 체제 약 일주일 만에 위기에 봉착한 모습입니다. 사적 채용 논란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 부적절한 해명으로 성난 여론이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죠. 이런 상황이 계속되니까 당 안팎에서 벌써부터 권성동 체제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윤핵관으로 불리는 장제원 의원은 공개적으로 좀 비판하는 목소리를 냈고요. 그리고 차기 당대표로 거론이 되는 김기현 의원 역시도 권 대행을 향한 견제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익명의 한 관계자 인터뷰도 있었는데 처음에는 밀어줬는데 지금 분위기는 언제 돌아서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다 라면서 다소 회의적인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정치권 일각에서는 차기 당권 주자들의 소수 입장보다는 그래도 안정을 택한 다수 당내 의견이 더 많은 만큼 이 직무대행 체제는 유지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는데요. 국민의힘 차기 당권 경쟁, 권 직무대행의 위기설이 빠른 시일 안에 가라앉지 않는다면 잡음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천하람 의원은 지금 현재 당내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다들 좀 그래도 조용히 좀 지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매우 강한 것 같아요. 그래요? 무슨 예. 뭐 그 당대표
직무대행의 대행도 필요한 거 아니냐 뭐 이런 그런 얘기까지 나옵니까? 하고 뭐 하는 분도 소수 있지만은 지금 말씀하셨듯이 권성동 직무대행 체제가 발족한 지 한 일주일 정도 뭐 좀 그렇죠. 그 정도밖에 안 됐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물론 그 권성동 대행의 그 사적 채용과 관련한 발언들이 너무 강했기 때문에 당내에서 우려가 나오는 것은 사실이지만 일단 당내 주류는 좀 조용히 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네. 뭐 차기 당권 주자들 같은 경우에는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 직무대행 체제를 통해서 체급을 키우는 거에 대해서 부담감이 좀 있기 때문에 네. 뭐 당내 주류적인 목소리랑 좀 다른 목소리들이 나오지만 일단 많은 분들은 지금 대통령 지지율도 많이 흔들리고 당이 여러 가지로 힘든데 조금 그래도 권성동 원내대표에게 힘을 실어주자 이런 분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얼마 안 됐습니다. 이제 일주일 정도 됐는데 어쨌든 간에 리더십 관련해서 좀 논란, 특히 사적 채용 논란 이거를 조금 정리를 해야 되는데 권대행은 지금 그거 관련돼서는 대답을 좀 회피하는 모양새네요. 아마도 이제 장제원 의원이 그때 좀 쓴소리를 했지 않습니까? 예. 뭐 내용도 내용이지만 태도가 좀 그렇다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이렇게 얘기를 했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권성동 원내대표가 뭐 겸허하게 뭐 그런 얘기 받아들이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일단은 권성동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이거는 좀 한 단락 짚고 넘어간 거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장제원 의원 얘기를 지금 했는데 장제원 의원도 아마 당내에 좀 위기감을 좀 직감했던지 그 이후로는 좀 별말 없는 것 같아요. 의총에서도 그렇죠. 좀 권대행 힘을 실어주는 모양새고요. 이게 뭐 정말 언론에 인터뷰한 예. 그대로 의도였다면 뭐 그냥 진짜 말 그대로 그 사적 논란 표현이 과했기 때문에 다소 쓴소리를 한 거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뭔가 예를 들어 권성동 흔들기라는 속내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미 뭐 그 목적은 충분히 달성했다라고 보는 시각이 있기 때문에 네. 뭐 어느 쪽이든 더 이상 할 필요는 없다. 예,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다른 당권 주자죠. 김기현 의원 역시 권대행 견제는 하고 있어요. 저희의 인터뷰에서도 조기 전당대회 비슷한 얘기를 했던 적이 있는데 최근에 이제 김장연대 얘기가 나옵니다. 네. 김기현, 장제연 연대설. 김장 얘기하면서 뭐 내가 그 김장 뭐 소재도 아닌데 뭐 라고 김장철도 아니고 뭐 예, 그런 그 얘기를 했는데 예. 그것도 선을 좀 긋는 모습이긴 해요. 지금 아마 그 장제원 의원이 확실히 핵심은 핵심입니다. 뭐 간장, 김장에서 다 일단은 장이 빠지지 않죠. 네. 사실 우리가 실제 김장을 할 때도 그 장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장이 제일 중요하죠.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김기현 의원 입장에서는 일단 본인이 화제가 된다라는 것 자체는 뭐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사실 장제원 의원이 확실히 김기현 의원을 밀어주겠다라고 하지 않은 상황에서 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이 좀 부담스러울 수 있고요. 그리고 냉정하게 얘기하면 장제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조직력이나 뭐 당내 세력 이런 부분은 확보되어 있지만 사실 일반 국민들에게 그렇게까지 또 이미지가 좋냐 하면은 참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애매한 게 있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일단 아직 전당대회가 본격적으로 뭐 날짜가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조금 선을 긋고 보려는 것 같습니다. 자, 지금 계속 권성동 뭐 권한대행, 직무대행 가장 문제가 사적 채용 이것 관련해서 그 추천했다고 하는 그 우 씨가 뭐 자꾸 자기가 후원금 보도 관련해서 법적 조치 취하겠다 등등에 대한 어떤 얘기도 하고 있어요. 이거가 또 다른 또 어떤 갈등이나 또 다른 논란으로 갈 것 같기도 하고요. 일단은 뭐 그 우 씨 같은 경우는 조금 억울한 것 같습니다. 이제 자기가 나름대로 이제 본인의 돈으로 큰 마음 먹고 1,000만 원을 지금 저기 지원했거든요. 그렇죠. 후원을 했는데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 아버지가 선관위원이니까 후원을 못 하니까 대리 후원한 건 아니냐 뭐 이런 얘기 나왔을 때 아니, 내가 한 건데 좀 억울하다라는 입장인 것 같고요. 다만 저는 너무 언론에 대해서 각을 세울 필요 없는 것 같은 게 예. 사실 우리가 젊은 나이에 친구가 한 1,000만 원 정도 후원한다 그러면 언론 입장에서는 그런 뭐랄까요 좀 의혹은 가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 대통령실에 있는 분들이 약간 이제 좀 침착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예민하게 반응하기보다는 네. 왜냐하면 이현웅 아나운서 몇 천만 원씩 이렇게 정치인 후원한 적 있습니까? 없죠. 제가 먹고 살기도 바쁘니까. 저는 지금 50이 다 돼가는데 그만큼 한 적이 없거든요. 그렇죠. 보통 이제 일반 국민분들은 뭐 한 네. 10만 원, 20만 원 뭐 소수액으로 그렇죠. 뭐 하는데 그렇게 할 수는 있죠. 1,000만 원이라고 하면은 대선 예비 후보한테 줄 수 있는 최대 한도금이고 그렇죠. 뭐 JTBC가 이제 취재를 한 결과 당시에 이 우 씨가 무언가 뚜렷한 수익
그 상황이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대리 의혹을 좀 갖고 있는 거고요. 네. 그에 대한 해명 기회를 주고 예를 들어 뭐 본인 계좌에서 나간 그렇죠. 내역을 증명을 해달라라고 그러면 그렇게 했는데 보도해주겠다 했지요. 네, 보도를 해주겠다 했는데 아직 그에 대한 대답이 없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들어보니까 이 사적 채용 얘기가 앞으로도 계속 될 것 같긴 한데 어제는 또 6급 직원 관련해서 그 주기한 전 국민의힘 강주시장 후보입니다. 그 아들이 채용이 됐는데 어쨌든 간에 이 별정직 채용 관련해서 좀 정리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정치권에서 돌고 도는 이슈입니다. 이게 저희도 문재인 정부 초창기 때 캠코더 인사라는 비판을 굉장히 강하게 많이 했었습니다. 했죠. 캠프 코드 더불어민주당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근데 이게 지금 돌이켜서 보면 저희가 부메랑을 맞는 것이 대통령실에 캠프 인사가 가는 것 자체는 어떻게 보면 되게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당연히 그렇게 했습니다. 캠프에서 고생했던 사람들 또 같이 합을 맞추고 뜻을 맞췄던 사람들이 대통령실로 가는 거는 자연스러운 일인데 다만 이게 저희가 또 국민들의 감정을 잘 읽어야 되는 게 네. 캠프에서 그 사람들이 고생하고 뭐하고 했는 거 다 좋은데 이 사람들이 애초에 캠프에 합류할 수 있는 기회 자체가 그렇죠. 그 사적 인연에서 비롯됐던 것 아니냐. 왜냐하면 갑자기 누가 캠프 찾아가가지고 나 캠프에서 열심히 해볼래요 한다고 니 누군데? 하면 안 그렇죠. 뽑아주죠. 핵심에서 잘 안 시켜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 대통령실에서 보면 캠프에서 했던 사람이 오는 게 뭐가 문제냐? 라는 거는 어느 정도는 맞는 말이지만 맞는 말인데. 그 캠프 합류 단계에서 국민들이 느끼는 박탈감도 좀 살펴야 된다. 약간 그 합류할 때 예컨대 아버지 아들 몇 촌 이게 그렇죠. 하니까 너희 아버지 뭐 하시노 이런 예, 게 이제 또 그게 지금 작동하니까. 예. 그러니까 뭐 적법하다고 하더라도 그런 부분들이 국민 감정하고는 맞지 않을 것이다. 그런 부분을 좀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지금 많은 분들이 지금 1,600분이 지금 동시로 지금 계십니다. 저희가 지금 준비한 짜잔. 대로 또 이 왕관을 또 약속을 또 지켜야 되니까 보이는 라디오 또 유튜브로 보시면 제가 이쁘게 왕관을 착용한 모습을 보실 수가 있을 거고요. 이쁘게는 좀 약간 비양심적인 표현 아닙니까? 머리 크게 착용하면 보일 거고요. 자, 한편 또 인사 논란이 계속 되니까 민주당에서는 규탄의 메시지가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어제 이 안보 인사 문란이다라고 정의를 하면서 규탄의 목소리를 냈죠. 네. 우상호 비대위원장 의원총회에서 대통령실 직원들의 채용 문제는 과거 어느 정권에서도 볼 수 없을 정도로 기준과 원칙도 없는 사적 채용 인사로 가득 차 있다. 썩은 내가 진동한다. 이런 표현까지 쓰면서 강하게 지적을 했고요. 박홍근 원내대표 역시도 지인 찬스, 사적 채용, 부적격 인사 임명 강행 등 인사 논란이 끊이지 않는다면서 비판을 했습니다. 네. 이 총회 참석한 의원들도 피켓 들고 구호를 외치면서 함께 목소리를 냈습니다. 지금 민주당이 총 공세를 펼치는 모양새인데 국민의힘 네. 이 지금 인사 안보에 대한 규탄 메시지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까? 일단 인사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이제 저희가 던졌던 부메랑에 저희가 맞고 있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게 또 민주당에 다시 부메랑이 될 수 있을 겁니다. 될 수 있다. 왜냐하면은 사실 캠프를 꾸리는 과정에서는 원래 알던 사람들이 초기에 많이 합류합니다. 그리고 뭐 저희도 그런 얘기 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예를 들면 이재명 의원의 보좌진 뭐 이런 얘기, 그다음에 그렇죠. 뭐 고민정 의원도 사실은 그때 뭐 문재인 대통령과 친분 때문에 합류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의 얘기들을 하는데 지금 저희가 그 얘기를 하는 거는 내로남불 느낌이지만 또 이게 나중에 민주당 정부가 들어설 때는 사적인 인연이 있는 사람들이 아예 합류 안 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 정치권에 이게 돌고 도는 논란이 될 가능성이 높고요. 아하. 그다음에 안보 문제에 대해서는 글쎄요, 뭐 각자의 판단이 다르고 뭐 정권 바뀌니까 이렇게 부처들이 호떡 뒤집냐라고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히 북한과 관련된 문제에 있어서 민주당이 좀 절차와 원칙들을 100% 지키지는 못한 건 아니냐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렇죠. 저는 그 부분 짚어가는 게 뭐 꼭 그렇게 정치 공세다라고 치부할 일은 아니라고 자, 생각합니다. 하나만 한번 보죠. 네. 이게 지금 보도된 게 중에 하나가 장제원 의원 보좌관 2명이 지금 대통령실에 간 거. 이것도 참 제가 보니까 대통령실 인원을 많이 줄여서 보좌관들이 좀 많이 못 갔던 것 같아요. 국민의힘이나 이 집권 여당 쪽에. 네. 근데 이렇게 장제원 의원 윤핵관 중 윤핵관인데
여긴 또 갔다 이래가지고 또 말들이 좀 무성한 것 같습니다. 아, 요새 그 장성철 교수님이 그거 하신 거잖아요. 요거 장 교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 장성철 교수님과 장제원 의원의 또 신경전 아닌가 싶기도 한데. 근데 말씀하셨듯이 윤핵관 중에 윤핵관이라고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또 본인 보좌관 한 2명 정도 보낸 거는 사실 그렇게 특이한 일은 아닙니다. 예, 뭐 100명 보냈다 이러면 좀 문제인데. 알겠습니다. 뭐 그런 정도로 봅니다. 요 질문 하나 더 드려볼게요. 전당대회 지금 민주당 열리고 있는데 김재섭 위원장은 이게 이재명 의원 출마 관련 두고 이게 우리한테는 비단 주머니다라고 얘기를 하던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뭐 자꾸 정답을 알려주고 그런지 모르겠는데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이재명 의원이 어차피 당대표 되실 것 같은데 이게 민주당 입장에서는 고위험 저수익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수익이 많지 않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저는 이재명 의원의 티켓 파워가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게 이번 지방선거에서 드러났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뭐 대선에서는 선전하셨습니다만은 근데 이렇게 그 수익이 그렇게 크지 않은 것 같은데 당 입장에서 이재명 의원의 사법 리스크를 다 원팡 뒤집어 쓴다 이거 조금 고위험 아닌가? 고위험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소식은 스타 장관 소식입니다. 이건 뭡니까 이거? 뭐 짧게 얘기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각 부처 장관들을 향해서 대통령과 스타 장관이 원팀이 되어서 국정을 운영하자라고 하면서 장관들이 좀 언론 그리고 국민들 앞에 나서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뭐 그 당시 이건희 전 회장도 언급을 했던 것 같은데 전 변호사님, 그 스타 장관이 효과가 있을까요? 지금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요. 아마 장관들 입장에서는 조금 억울한 면도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대통령께서 도어 스태핑을 하시고 그게 워낙 이슈가 되니까. 그것만 바라보고 있는데. 장관들이 뭐 TV든 라디오든 나올 수 있는 기회 자체가 굉장히 적었어요. 근데 그렇게 되니까 문제가 그날에 굉장히 핫한 정쟁적인 이슈는 뉴스가 많이 되는데 장관들이 하는 어떻게 보면 정책적인 일들은 이슈가 많이 못 됐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이제 장관들도 반성해야 될 부분이 있지만 어찌 보면 대통령실에서도 이런저런 잡음을 좀 차단을 해줘야지 장관들이 뉴스에서 뭐 활약할 수 있는 공간이 열린다. 그래서 양쪽 다 좀 노력해야 되는 문제다. 저는 뭐 그렇게 봅니다. 스타 장관 떠오른 사람은 저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정도가 떠오르는 것 같아요. 다들 떠올리실 것 같습니다. 다른 분들은 잘 그렇게 원희룡 장관 또 계시고 이제 뭐 제가 짧게만 말씀드리면 한동훈 장관이 스타 장관이 되면은 정권이 굉장히 안 좋은 겁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이 아니고요. 기재부 장관, 국토부 장관, 복지부 장관, 복지부 장관 아직 없네요. 두 개도 아무튼 그러니까 이런 어떤 그 경제부처, 민생부처 장관들이 주목을 받는 정권이 돼야지 성공한다. 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저희 뉴스킹에서는 스타 장관을 찾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그냥 장관이라도 저희가 계속 섭외 시도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좀 나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왕관도 좀 씌워주고 그럽시다. 씌워드리겠습니다. 자, 킹스맨 오늘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천하람 변호사 또 이현웅 YTN 라디오 아나운서 두 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